자, 이제 롬복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책 페이지 38페이지고, 롬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3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부유기체를 만들 때 게터 세터 또는 토스트링 메소드, 생성자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롬복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이제 컴파일할 당시에 이제 클래스 만들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 만들어지고 실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컴파일할 당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때에 세터 게터나 투스트링 메소드가 존재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할 당시에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거를 만들어 놓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변수만 선언해 두시면 이제 세터 게터 다 만들어지고 투스트링 메소드 만들어지고, 그래서 되게 편리한 라이브러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잘 설정을 잘 못하거나 어려워하시면 되게 이제 쓰기 힘든 라이브러리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안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내는 데는 쉽지 않아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이제 설정을 해서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전부 다 습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이제 습득이 잘 안 되면 그냥 세터 게터 토스트링 메소드 이런 걸 만들면 돼요. 수동으로 오른쪽 마우스부터 눌러서 만들면 되시기 때문에, 야 이게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그 객체도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참 많아서 좋긴 한데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개발하거나 취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거 세터 게터 없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돼요. 이러면서 하면은 고생 전부 다 하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럴 때는 얼른 이제 투스트링 메소드 뭐 없다고 하는 거 전부 다 만드시면 돼요. 세터 게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39페이지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1번 럼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럼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라이브러리라서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럼버 라이브러리.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짜놓은 건데요. http 땡땡 https 돼 있네요. 땡땡 슬래시 그다음 프로젝트 롬복.org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롬복을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온다. 이게 보니까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돼 있고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이제 자르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르 파일 형식으로 받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맨 오른쪽에 있네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나오고, 다운로드 1.8.2 이쪽에 2하고 2.0하고는 틀려요. 2는 이제 1.8.2고요. 얘는 1.8.20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업이 좀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돼 있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웬만하면 이제 본인들 버전에 change older versions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버전도 찾아보시면 이제 또 나와요. 이제 책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롬벅 1.8.2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버전을 퍼펙트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혼자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 안에는 뭔가 더 추가되어 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찾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버전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런트 버전은 저는 이제 1.18.20이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한 개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게 이제 1.18.20이 이제 동작을 안 하면 이제 1.18.2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계속. 이제 자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고 있네요.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가 이제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이 배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폴더 열어서 이제 적당한 위치.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컨트롤 X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이동시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밑에 저는 LEY 이니셜 밑에 LEYH 밑에 뭐 그 다운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API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PI라고 써놓을게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딩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API고요. 그런 것들을 이게도 프로그램 짜놓은 거잖아요. 짜놓은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API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나중에 짜는 것을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PI와 라이브러리는 동일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PI다,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똑같고요. 여기 남이 다 짜놓으니까 이제 자라 파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얘 위치를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요거는 요 버전은 원래는 이제 롬복 라이브러리가 1.18.20이고 얘가 올더 버전이죠. 버전 있는 게 더 낮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바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로 가세요. 명령 프롬프트를 시작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cmd 검색창을 누르고 돋보기 누르고 cmd 명령 프롬프트를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한 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롬복 있는 이 폴더에 패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롬복이 있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시킬 때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셨지만 드라이버 이동은 D 드라이브는 D 땡땡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드라이버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D 땡땡 뭐 C 땡땡 치시면 되고 현재 C에 있으면 그냥 내비두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뭐 내가 C 드라이브 다운받아서 난 C 드라이브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CD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슬래시 써야 되는데 여기 밑에 여기 한 것을 폴더에서 여기 다운받아서 한 것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래서 D 드라이브 말고 슬래시부터 원표시가 슬래시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 여기로 이동해야 되니까 복사를 하세요.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오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세요. 그럼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세요. 그래서 쉽게 폴더를 입력할 수 있으시고요.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dir 디렉토리라고 써보시면 여기 롬복 1.8.2.자르와 롬복.자르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롬복 1.8.20 버전에 해당되는 롬복.자르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하는 방법은 자바 쓰시고요. 자바 다시 버전이 실행되니까 자바 쓰시고 다시 자르 파일을 인스톨할 거예요. 하시고 롬복 자르 파일 중에서 롬복 지금 현재 폴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얘가 롬복.자르 이렇게 해서 엔터 치세요. 엔터 쳐서 해보시면 얘가 이제 뭔가 명령 프롬프트가 빨리 안 끝나고요. 이제 창이 이렇게 한 개 떠요. 자바 C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뭐 ID your 컴퓨터 installed 만약에 포인터 로케이션 땡스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얘기하기는 이제 나는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특별한 위치 밑에 보시면 스페시피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교재는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이클립스 이런 것들은 찾는데
목록이 나오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목록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여기에 뭐 IDS가 통합 개발하는 이제 통합 개발 툴인데요. 그게 이제 이클립스나 아니면 STS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또는 이제 이렇게 넣어서 STS를 넣거나 이클립스가 넣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목록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목록이 안 보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스페시피 로케이션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찾아가는 거죠.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뭐 D 드라이브 밑에, LEMH 밑에, 실행하는 것 밑에, 뭐 여기 STS 폴더를 선택하시고 셀렉트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한 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 EXE 파일을 찾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그 스프링 툴에다가 EXE 파일 찾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스프링 툴 슈트의 .exe나 아니면 eclipse.exe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시킬 라이브러리 적용을 시킬 걸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해야 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롬복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뭐가 되면은 경로를 선택하고 이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페셜 로케이션하고 인스텔 앤 업데이트 슬래시 업데이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셔서 하시면 여기 뭐 이렇게 인스텔 석세스풀하고 금방 석세스풀 됐다고 나와요. 석세스풀 됐다 이렇게 나오시고 석세스풀 됐으면 그냥 닫으면 되나? 여기 인스톨러에 빠져나가자. Qt Explorer 인스톨러가 있네요. 맨 아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끝났고요. 그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는 데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시니까 일단 다 끝났으니까 이거 닫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명령 프롬프트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폴더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보시면 EXE 저희가 STS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STS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롬복.jar 파일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얘가 한 개는 이제 자기네 jar 파일을 그 이클립스나 STS 쪽에 복사를 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NI 파일을 고쳐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여기 연결 프로그램에서 이제 워드패드로 보시면 그 이쪽에 저희는 D 파일.enco딩까지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보시죠. 나중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뭐라고 집어넣으세요 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한 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설정하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제 롬복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41페이지의 자바 컴필레이션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자바 컴필레이션은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를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자바 에이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 안 돼서 하는 경우는 뭐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게 설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카페에 보시면 나중에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괜히 이메일 라이브러리 발송하는 라이브러리 썼다가 지금 카페 이제 롬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 롬복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노롬복 뭐 등록과 사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 롬복을 여기 다운로드 받는 URL을 집어넣고 롬복 설치는 교재와 동일하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i9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자바 에이전트에서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맨 아래 인스톨 돼 가지고 써져 있는 거는 여기 들어가시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는데 나중에 안 되시면 엑스부트 클래스 패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지정을 해서요.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엑스부트 현재 여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면 요거를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서 뭐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라는 것은 이제 쭉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인스톨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이 필요하니까 인스톨을 진행을 했고요. 인스톨을 적용하려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껐다 켜셔야 돼요. 왜냐하면 INI 파일을 건드렸는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태는 INI 파일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껐다가 그 다음에 그 STS를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재실행을 해주세요. 제시를 해주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시려면 그 세터 벡터를 이렇게 세터 벡터가 없는 부여기체를 한 개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쓰려고 그러는데 부여기체를 한 개 쓰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지부팅 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로드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얘가 지금 모듈 버전 때문에 웹.xm, 모듈 버전 때문에 지금 이제 2.xx, 2.xx 뭐 이런 것 좀 그렇다. 이제 나중에 고칠 거라서 일단 지울게요. 지워서 이제 그냥 내비뒀고요. 웹.xm을 괜히 열었네요. 이것도 닫을게요. 네. 그 웹.xm은 멤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안 맞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고쳐보시고요. 그 자바는 어디다 짜시냐면 메인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예요. 여기다 짜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러 한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패키지 놔두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저희가 이제 뉴 하시고 클래스 파일을 한 개 만드시는 거예요. 클래스 파일을 한 개 만들으시고요. 일단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이게 시켜줘서 이렇게 소스를 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보드 BOLD 뭐 부요 객체를 한 개 만들게요. 부요 객체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 그 몇 가지만 할게요. 그냥 이제 사용하시고 이렇게 자 클래스 위에다 골뱅이 쓰시고요.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데이터 리소스 디파인 이거 없네요. 럼버기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안 보여요 현재. 이게 뮤테는 아닌 것 같고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롱 타입 프라이빗이고 프라이빗이고 롱 타입에 뭐 넘버다 이렇게 해서 한 개만 세팅을 할게요. 넘버다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그 골뱅이 뭐 데이터 이렇게 쓰시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롬버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에 이게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적용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 롬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롬버 라이브러리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메이븐 디펜던시에 롬버 라이브러리가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롬버 라이브러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서 얘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는 설치하면서 개발할 때는 그 롬버 라이브러리를 써서 개발을 하지만 걔가 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메이븐에서 실제적으로 메이븐 디펜던시 안에 이게 이제 등록이 돼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 등록은 어디서 하시냐면 폼.xml입니다. 폼.xml 맨 아래 더블 클릭 여세요. 여시고요. 이제 롬법 라이브러리가 여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F 누르고 뭐 롬법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나오거든요. 띵띵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 롬보 라이브러리를 어딘가 한 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프레이트 디펜던시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밑으로 이제 테스트 스프링 다시 테스트 밑으로 넣었어요. 컨트롤 F 누르고 찾는 게 이제 스프링 다시 뭐 테스트 이렇게 적어가지고 찾아보시면 테스트도 없네요. 테스트도 안 집어넣고 스프링 다시 테스트 스프링 다시 테스트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그냥 내려가셔가지고요. 디펜던시 바로 위에다가 디펜던시스 바로 위에다가 여기 JUnit 테스트는 JUnit로 썼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쓸 건데요. 이때 전부 다 치셔도 되는데 카페에 보시면 카페 롬보 라이브러리 등록을 이렇게 하시고요. 다운받으시고 롬보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INI 파일에다가 이제 이거는 자동으로 여기 자바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돌아갈 때 자기 폴더 롬복.자르 폴더 위치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오류 나서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폼.xml에다 요거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디펜던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쪽 위에 있는 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탭키 눌러주시고 이제 정렬은 뭐 이렇게 한 줄씩 지워서 이런 뭐가 뭐 예. 뭐 되게 천천히 가네요. 얘가 폼.xml이다 보니까 한 개 지울 때도 되게 힘들게 지워지죠. 사라진 것을 보이는데 사라지도 않고. 예, 이렇게 정렬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폼.xml에다 일단은 이걸 등록을 하시는데, 저희 버전이 이제 20 버전이니까 20으로 쓰셔도 되는데, 교재에 보면은 1.18.0으로 돼 있어요. 그 0 버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18.xx 버전이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버전이 1.18.20이니까 1.18.20이라고 썼는데 얘가 이제 그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메이븐 레파토리 부분에 maven.search.maven.org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롬복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스프링 말고 한번 찾아볼게요. 롬복에는 찾으시면 이제 여기 18.20이 현재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 등록이 돼 있어야 쏘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써봐야 다운로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옛날 버전을 그냥 쓰셔야 돼요.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롬복에 해당되는 요거 이제 18.20 말고도 이제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등록이 돼 있긴 할 거예요. 돼 있긴 하는데 이제 여기 1, 2도 돼 있죠. 1.18.12. 그래서 18.0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걸 지우지는 않아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대로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게 1.18.20이니까 1.18.20을 그냥 쓰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저장하면은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저장하시면 이제 다운로드해야 되고 밸리데이팅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게 많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Unit 부분에 보시면 그 밑에 생성된 프로젝트 log4j 1.1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서 1.2인데 log4j가 한 개 들어가 있네요. log4j 그 log4j는 컨트롤 F 눌러서 로그 페이지가 없으면은 이제 log4j 이렇게 검색을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log4j만 돼 있는 거 로그 slf4j 말고 log4j만 돼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현재 버전이 1.2.17로 돼 그 교재에 보시면 그 log4j 버전이 1.2.17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도
1.2.17로 바꿔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J유니트라는 게 있는데 4.12 버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 버전으로. 여기서 이제 세선의 로우4j 라이브러리는 1.1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로우4j 17 버전을 추가하래요. 그 로그4j 1.2.17 버전을 추가하고 기존의 그 1.2.15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거나 주석 처리합니다. 이게 나중에 써야 되니까 주석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다 지워가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그 로우4j 있는 걸 주석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로그4j하고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요. 달라진 거, 달라지는 거를 보시면, 그 로그4j 그룹 아이디 로그4j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로그4j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 아이디 로그4j도 똑같아요. 버전이 1.2.17로 바꿨는데 그 밑에 있는 거가 없어요. 그 익스클루시브 되어 있는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게요. 그냥 지우시고 그 다음에 스코프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 없는 거고 디펜던시까지 지웁니다. 그럼 이렇게만 남죠. 그 아티팩트 그룹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있고요. 버전이 있고요. 1.2.17로 되어 있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를 시켜볼게요. 지금 로우4j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은 하고 롬법에 해당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 테스트도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한 이 정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롬법으로 다시 보시면 스콥이 제대로 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 롬벅에 해당되는 건데 프로젝트 롬벅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스컵이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붙어 있죠. 프로바이디드라고 붙어 있으니까 스컵 한 개 붙여줄게요. 그 S 쓰고요. 컨트롤 S 쓰면 이제 자동으로 스컵이라는 태그가 보이실 거예요. 그 태그 보이시고 여기다가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쓰시고요. 동작을 잘 안 하면 이제 이거를 그 위에 스프링의 테스트도 추가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Unit라는 게 있는데 JUnit는 맨 아래에 있으실 거예요. JUnit 여기 있죠. 그 롬버 바로 위에 JUnit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고요. 여기까지는 찾으셔서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JUnit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버전이 4.7로 되어 있는데 4.11로 되어 있으니까 4.12로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콥은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시니까 테스트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까지 전부 다 지정이 되었으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저쪽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지만 맨 아래 프로그레스바가 막 지나가면서 다운받고 밸리딩하고 프로젝트 하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폼.xml에다 설정을 바꾸시면 뭔가 작업을 자꾸 해요. 지금 다 끝나는데 제 거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스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죠.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보드 부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드 부여 다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하실 때에 클래스 위에다가 골뱅이 이제 쓰시고요. 컨트롤 뒷장에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데이터라고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없네요. 이런 대문자 대문자로 쓰니까 나오네요. 대문자 데이터 롬벅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also 또한 이런 거를 만드시는데 데이터는 뭐 getter, setter,
그 다음에 argue constraint, 이제 여기 constraint가 저겁니다. 요구되어지는 컨스트레이터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toString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풋가 롬벅의 데이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주석 처리 뭐 경고창 나오고 있는 걸 저장 한번 하시면 경고창 나오고 있는 게 경고창이 없어져요. 경고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 넘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그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사용하고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용하고 있다 이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데이터라고 쓰시면 보드 VO의 생성자라든지 토스트림에서도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소를 찍거나 뭐 집어넣을 때 세터를 별도로 만들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고창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메인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제일하게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나중에 지울 거예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시고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메인이고 클래스 이름은 뭐 지금 하는 뭐 데이터의 메인입니다. 데이터 메인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주시고요. 그 데이터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보드 부여를 이제 이렇게 써서 VO 이꼬로 new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여점 쓰시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신데 토스트링 나오고요, set number 나와요. 넘버가 있기 때문에 getter, setter, 토스트링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에 세터 게터, 소스에 토스트링 메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넘버에 대한 거와 이제 토스트링 메소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터를 통해서 이렇게 set 넘버에다가 뭐 10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하고 10L입니다. 롱타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찍으면 이제 부여를 이렇게 찍으시면 토스트링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어떤 토스트링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여기 10이 찍힐 거예요. 얘를 실행할 때는 이제 컨트롤 F11 누르시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이 되겠죠. 메인만 짜가지고 자바만 할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들어가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10 하고 나오는 보드 부여를 찍는데 넘버가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만들지 않아도 그 여기 세터 게터도 생기고 토스트링 메소드도 생기고 이러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터 게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자 편한 점이 많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설정을 잘 못하시면 이제 독이 되고요. 설정을 잘해서 잘 쓰시면 약이 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롬법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잘 해결을 해드렸어요.